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4일입니다.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을 하였고요. 기간 수천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개인과 함께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마지막에 또 보합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했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지수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 미국에 대한 그 FOMC 회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좀 하락을 했고, 글로벌 증시가 아직까지도 어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가 어제 거의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제 증시가 다시 한번 좋게 진행이 되어야 한번 위로 쭉 뻗으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6월 달에 있을 이 국가들의 MSCI MSCI의 그 지표 조정이죠. 네, 그걸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MSCI가, 지표가 선진국 지수가 아니고 신흥국 지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흥국 지수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옮기려고 이제 신청을 좀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진국 지수로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피가 고점을 빡 뚫어서 이제 4천 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진입이 된다면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대형주들을 다시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번 뭐 그게 선진국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환율은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뭐 미국 국채 금리는 뭐 그대로 1.62%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요. 다른 건 이제 지수 선물 정도인데요. 다우존스 나스닥은 뭐 보합 정도.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크게 방향성 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에 따라서 이제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막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증시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있을 이 변곡점에 대해서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차분히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네, 2,350원 올라서 25,100원 네, 찍었고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좀 무서울 정도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외 가격도 또 이렇게 상승을 시켜서 마무리를 했고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뭔가 두산중공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호재가 있는 것인가? 자, 이렇게 어떻게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HMM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진짜 두슬라네요. 자, 5천원만 더 올라가면 이제 3만원인데요. 자, 이대로 3만원까지 올라가기는 진짜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자, 어떻게 뭐 2주일 만인가요? 네, 2주일 만에 지금 두 배가 됐죠. 주식이. 네, 수익률이 거의 뭐 두 배가 됐는데 참 대박입니다. 주식.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단숨에 그냥 이 전 고점 포인트죠. 네, 언덕 포인트까지 다 올라가 버렸고요. 저항선을 한 번도 받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거래량이 그러고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의 거래량이 4,800만 주고요. 어, 매일매일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단기 투자자분들에게는 분명히 신규 진입에 대해서 어, 좀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뭐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말에 좀 타는 것을 만약에 타서 좀 수익을 얻더라도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진짜 뭐 다 무시하고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이제 손절선을 잡고 좀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뭐 이틀 연속도 이렇게, 네, 3일 연속 이렇게 올라가지고, 뒤늦게 요쯤에서 잡으신 분들도 상당히 수익률이 클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어, 뭐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어, 조정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조정이 오더라도 아주 큰 폭으로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확실히 원전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졌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무지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을 돌파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두산중공업이 10조가 되었고,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600만 주에 대해서 7월 21일 날 상장이 되게 되면, 자, 지금 가격으로 하면 이제 12조까지 예상이 좀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12조라고 해도 두산중공업 뭐 크게 많은 그런 시가총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신규 주식이 좀 많이 발행이 되어서 유통이 되게 되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겠다. 그 다음에 투자자를 보시면, 자, 기관은 네,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매수를 좀 했습니다. 70만 주 정도 매수를 좀 했는데,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기관과 외국인의 전체 흐름을 좀 보았을 때는 어, 막 매수세로 돌아서진 않았습니다. 자, 금융투자가 지금 165만 주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투신, 은행, 기타, 연기금 모두 매도했네요. 오늘은 사모펀드도 매도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매도하지 않아서 걱정은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주 세력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이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확실히 하고 우량 기업으로 다시 전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어, 이 코스피에 좀 대형주들의 많으면 10% 이상 아니면 적으면 5% 이상 정도의 지분을 네, 유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중공업도 그런 의미에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금융투자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타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거래량에 대해서. 자, 일단 뭐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사실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뚫어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조정이 언제 나올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조정 없이 거래량이 죽을 듯 하면서도 다시 이렇게 거래량이 붙어버리니까, 자, 일단은 당분간은 강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거의 뭐 주가가 두 배가 되었는데, 네, 분명히 하락은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지분율도 이렇게 같이 감소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오늘 확인해 보면, 공매도 잔고가 이제 1,000만 주 이상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우려스러운데요. 이 공매도 잔고를 이렇게 쌓아가면서, 계속 이제 두산중공업이 올라가니까 계속 공매도를 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수백만 주씩 계속 늘어납니다. 매일매일. 자, 오늘은 공매도 거래가 이제 240만 주까지 이렇게 붙었고요. 어, 잔고로 따지면 이제 거의 3천억 가까이가 공매도 잔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이대로 공매도를 상환하지 않고 계속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락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네,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대로 뭐 5만 원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자, 한 번은 꺾어 줄 건데, 그때 꺾을 때 이제 이 군매도 세력이 어떻게 이 두산중공업을 드리블을 할 것인지 한번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두산중공업이 호재가 많기 때문에 뭔가 주가를 끌어내릴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7월 21일에 이제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그 차익 실현 명분으로 주가를 좀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쯤 해서 이제 슬쩍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때까지 계속 올라가 버린다면 지금 뭐 3만 원도 돌파가 가능하지만, 자,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긴 합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이제 예상 밖의 급등이 나와버려 가지고 주주분들은 아무래도 수익 나서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기준 잡기 어렵게 올라가 버린다면 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좋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모든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한편으로는 계속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10%까지도 지금 갑자기 수익을 얻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조심하시고요. 거기에 높은 데서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산중공업이 미국발 이제 원전 호재의 연일 강세라고 하고요. 자, 이건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빌 게이츠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빌 게이츠와, 그 다음에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저 네, 회장이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을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뭐 그래서 이렇게 10%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좀 먼 이제 기술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이제 SMR 이 부품을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그 소형 원자로의 거의 강자죠. 네, 최강자 기업을 기업과 이제 협력을 좀 하는데 그 기업과 이제 납품을 했을 때 이제 재료가 그 기자재가 아마 1조 이상을 납품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묻지마 상승을 하는 것은 참 인상 깊네요. 자, 그 다음에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중이고, 탄소 중립 원전 수출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자체가 사실 이제 반도체가 아니고 이렇게 원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수급이 돌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에서 좀 빠지게 되었을 때, 네, 거래량이 좀 줄었을 때를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계속 이제 아침에 보면 1000만 주 이상 붙어 버리는데요. 자, 아무래도 요즘 한 2000만 주 아래로 거래량이 떨어지게 된다면 조금 이제 두산중공업의 조정을 예상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이렇게 막 4000만 주, 5000만 주 계속 터진다면 추가로 더 힘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좀 강세를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시간의 가격을 또 올려놨는데, 자, 저는 그래도 차곡차곡 이렇게 기준을 주면서 가는 게 좋기 때문에요. 단타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아무튼 네, 두산중공업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그래서 ISMR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나오죠. 두산중공업은 미국 SMR 제작 회사와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손잡고 새로운 SMR 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SMR 기술 추진은 핵 항공모함과 그 다음에 원전 잠수함 등에 탑재되어 있는 초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로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아주 무궁무진한 기술이죠.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주가를 올리는 것 중에 하나도 저는 이제 이 합병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전에다가 그다음에 합병신주까지 생각해서 네, 이렇게 주가를 좀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인프라코아 주주가 이제 두산중공업 주주가 되게 되는데, 그죠? 두중 주주가 되게 되는데, 그게, 네, 두산중공업 가격이 좀 올라 있으면 아무래도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자,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만약에 그 올라 있는 상태에서 주식이 많이 풀렸을 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네, 그런 점은 잘 생각하시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뭐, 단기간에 이렇게 2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승이 나와버렸고, 저는 이제 올 연말까지 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연말이 아니고 뭐 7월 전에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전에 이 고점만 뚫어도 상당히 큰 진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두 번째 양봉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네, 두산중공업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두산중공업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두산중공업을 오래 분석하시고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을 잘 모르다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따라 붙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네, 조심을 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고요. 두산중공업 다음 주에도 좋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